아이고, 오늘도 졌습니다. 어제도 지고 오늘도 지고 점점 자신감을 상실하는데요. 하지만 조금만 고개를 돌려보면은 또 뭔가 위안을 얻을 만한 내용들도 있습니다. 다른 경기장은 더 심했었죠. 오늘 뭐 우박도 내리고 뭐 여기저기 비에 눈에 강풍이 부는 가운데서도 우리 선수들은 나름은 또 선방을 해줬습니다. 오늘 경기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서 또 내일 경기 준비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해설위원회는요, 토마토 투자클럽의 부자기미 전문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아 보이세요? 네네, 제가 좀 목감기가 와가지고 지금 좀 목이 잠겨 있습니다. 네. 오늘 그러면은 좀 짤막짤막하게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네네. 오늘 경기 어떠셨어요? 역시 지금 뭐 유가하고 동행성이 지금 가장 크다 이렇게 보는데요. 또 이제 30불 밑으로 내려오면서 뭐 이제 미국 시장, 유럽 시장 다 조정이 나왔고 우리 시장도 오늘 굉장히 방향성이 뚜렷했죠. 21선에서 네. 계속적으로 뭐 뚜렷하게 이제 하방 쪽에 이제 자리를 잡는 그런 흐름으로 갔고 또 이제 오늘 그 북한의 지정학적 리스크 가 발생하면서 외국인들이 또 이제 주도적으로 때렸고요. 그러면서 이제 원달러 환율이 이제 1220원까지 이제 넘어가는 네네. 그런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그 심리적으로 좋지 않은 흐름을 오늘 만들어냈다 이렇게 보는데요. 네. 뭐 21선은 오늘 뭐 지키려고 길을 쓰면서 코스피 코스닥 다 마찬가지거든요. 네네. 거기서 상당히 좀 지지를 강하게 하려는 그런 의지 표명은 좋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21선 오늘 턱걸이를 했네요. 허 위원님은 어떤 점이 좀 눈에 띄셨어요? 예, 오늘 저는 이제 우리 시장 보면서 아까 그래도 우리가 좀 덜 빠졌다라고 이야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글로벌하게. 근데 그게 이제 뭐 삼성전자랑 현대차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아니라고는 해도 그 두 업체가 그동안 열심히 해서 돈도 좀 많이 모아놨고, 예, 많이 모아놨고, 그러니까 그 실적이 안 좋아도 네. 좀 버틸 만한 버팀목을 그래도 삼성전자랑 현대차가 해주고 있다 봅니다. 만약에 이 두 회사가 만약 여기서 막 무너지고 막 깨지고 막 그러면 지수는 한 뭐 1,500도 가 있을 만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래도 못 한다고는 하지만 이 두 업체가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예전 실적일 수는 있어도요. 네네. 그나마 버티고 개미와 배짱이 잠깐 생각나더라고요. 왜요? 그 두 회사가 개미처럼 일을 열심히 해놨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 증시가 이 정도 버텨주고 있지 않나 생각을 했고 삼성전자랑 현대차에서 만든 제품을 많이 사줘야 되겠다. 이 생각까지 하게 갑자기 됐습니다. 애국심이 네, 불타오르는 이 생각까지 하게 됐어요. 신토부리 뭐 이런. 예. 잘하나 못하나 네. 해도 우리 형님들 덕에 우리 경기 분위기가 조금은 또 잘 버틸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선수들 좀 정리해봤습니다. 라인업 먼저 보시죠. 1번 타자입니다. 뷰웍스, 2번 현대산업, 3번 아모레쥐, 4번 유니더스고요. 5번이 한국타이어입니다. 6번 타자 한세실업, 7번 빅텍, 8번 소리바다고요. 마지막으로 9번 타자 삼성 SDS입니다. 오늘 보니까 2번 타자가 약간 좀 아쉽게 됐습니다. 좀 막판에 밀리면서 거래 마쳤고요. 그리고 8번, 9번 소리바다와 삼성 SDS는 또 대표적으로 오늘 좀 약했던 종목인데 이런 부분들 반면에 또 4번 타자가 홈런을 쳤습니다. 유니더스. 어떠세요 오늘 라인업? 글쎄요, 오늘 뭐, 유니더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4일 만에 110%가 수익이 났는데요. 지금 이렇게 좋지 않은 장에서 이제 이런 종목 하나씩 이렇게 딱 이렇게 이제 잡아 놓으신 분들은 뭐 아주 뭐,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르겠죠. 그죠? 그런 의미가 분명히 좀 있다 이렇게 보고요. 오늘 이제 1번 타자 뷰웍스 같은 종목, 이런 종목은 지금 지수가 사실 뭐 하루 올랐다 하루 빠졌다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제 타점이 안 나오는 그런 흐름이 나가고 있지만 네. 실질적으로 이제 실적이 계속적으로 좋아지는 실적 성장주 기업들이요. 특히 이제 뷰웍스가 속해 있는 이런 헬스케어 쪽, 네네네. 특히 의료 장비 쪽 이런 데들은 분기별로 계속 실적이 좋아지기 때문에 이게 저 차트도 뭐 보시면 우상향으로 계속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종목을 사실은 눌림목에서 매수를 해놨다가 매매를 하는 게 가장 그 수익률을 제고하는 데 좋을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현대산업은 뭐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지금 뭐 오늘 좀 뭐 윗꼬리를 달긴 했지만 그 대형주들은 아직까지도 빅패스의 우려가 남아 있는 반면에
현대산업은 그래도 이제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로울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쪼매씩 이렇게 가더라도 어쨌든 추세를 지금 만들어 가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괜찮은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 3번하고 5번, 오늘 뭐 잘 쳤죠. 잘 쳤고, 이제 6번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잘 쳤다 오늘. 윗꼬리를 좀 달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 장이 안 좋다 보니까. 네. 그다음에 이제 삼성 SDS는 조금 이따 한번 얘기를 한번 네, 좋습니다. 좀 한번 하시죠. 예. 네, 허 의원님도 특징 네. 분석해 주세요. 예, 유니더스 같은 종목이 4번이니까 그 장 분위기가 이제 뭐 느껴지실 거예요. 이거는 뭐 1,000억도 안 되는 작은 종목이었는데 뭐 더블이 났으니까요. 뭐 그냥 뭐 500억대가 한 1,000억 된 거죠. 예를 들어서 아주 뭐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바이러스 테마주이기 때문에 뭐 어디까지 올라가고 또 어떻게 움직일지를 모른다는 불확실성은 있는데 뭐 우스갯소리로 저희가 아침에 오고 야 저렇게 급등하는데 누가 저걸 따라잡아가지고 상한가를 만드는가 뭐 궁금하다라고 할 정도까지 시세가 참 잘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 타이어는 자동차 쪽 뭐 안 좋았던 거에 비해서는 5번 타자 뭐 잘 쳐준 것 같고요. 환율 움직이니까 아마 한세시로 또 들어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지금 뭐 서남 쪽으로 그 미사일을 쏜다고 하네요. 위성을. 그래서 네. 잘못 떨어지면 제주도라든지 뭐 한국에 떨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궤도가 약간 희한하긴 해요. 저쪽 미국 쪽으로 못 쏘기 때문에 이쪽 아래쪽으로 남쪽으로 쏘는 것 같은데 이런 그 두려움, 뭐 경계감, 우려감들이 빅텍 주가도 움직이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리바다는 사실 아침에 그 재료 보고 저는 원래 올라갈 줄 알았었거든요. 근데 뭐 제 생각과는 반대로 아주 뭐 급락이 나와버리더라고요. 안 좋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현대산업개발하고 지금 호텔신라가 지금 세트로 오늘 움직였었는데 요거 6,500명인가요? 그 중국 무슨 그룹 중국 그룹에서 무슨 6,500명을 그 단체 그 관광객으로 네, 이제 네. 뭐 모집을 해왔나 봐요. 근데 대충 생각해 보니까 한 50만 원 쓴다고 하면 금액이 한 3, 40억밖에 안 되더라고요, 실제로는. 네, 그래서 네. 이제 별 영향가 없을 것 같아서 언급을 안 했었는데 약간 움직임이 있었던 것 같고요. 실적이 내일 나오는데 아마 거기에 따른 기대감도 일부 좀 현대산업은 반영됐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한 명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부자개미 전문가님 어떤 선수 볼까요? 네, 아모레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레지가 뭐 실적이 잘 나왔죠. 참 정말 좋은 회사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런 실적 성장주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추세를 타고 우리가 원래는 지금 아모레 퍼시픽이 지금 50만 원부터 450만 원까지 지금 계속적으로 추세를 타고 온 거 아닙니까? 언젠가는 한번 얘가 두드러 맞을 것이다, 꼬꾸라질 것이다, 이렇게들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실적이 컨센서스를 상회해서 나오니까 네. 이런 종목들이 실망을 어떻게 꺾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요번에도 보니까 지금 아모레지 같은 경우는 이니스프리가 한 네. 36% 정도 이상 굉장히 선전을 했어요. 이 부분은 왜 그러냐면은 중국의 지금 그 소비층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그동안에는 좀 부자들이 많이 쓰다가 이제 네. 중산층들이 상당히 고급화되는 소비 쪽으로 가는 트렌드로 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이니스프리 같은 게 이제 딱 그런 거예요. 그 퀄리티는 좋아지고 가격은 뭐 한 중저가로 네. 이렇게 하니까 선호도가 많아진다는 것이요. 그러면 어쨌든 아모레에서 이런 것들은 뭐 서경배 회장님이 중국의 트렌드를 철저히 읽고 거기에 맞춰서 제품을 개발하고 마케팅을 했다라는 점, 네. 이런 점들 저는 굉장히 높이 사고요. 어저께 아모레 퍼시픽이 급락이 나왔잖아요. 막판에 실종 매도가 왜 그러냐 이렇게 봤더니 성과급 때문에 맞아요. 일액상류. 그렇게 됐는데 성과급 줄만 하죠. 성과급 줄만 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작년에 우리가 가장 효자 종목이라고 할 수 있었던 게 아모레 퍼시픽하고 한미약품 아니겠습니까? 그쵸, 네. 한미약품도 임성기 회장님이 4천만 원씩 자사주 전부 나눠주셨잖아요. 예, 이제 자식들을 그런 회사들에 좀 보내야 되는데 아무튼 좋은 회사들은 역시 계속 네네. 선순환 구조를 이어간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화장품 관련해서 허 의원님 얘기 좀 더 들어볼게요. 예, 아무래도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숫자를 좀 제가 좀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네네. 이게 올해가 2016년도잖아요. 작년에 영업이익으로 이제 아모레지가 9,140억 정도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올해 가이던스를
자사에서 내놨는데 1조 한 300억 했어요. 그러니까 한 13% 증분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익 모멘텀으로 따지면 올해, 그러니까 2015년만큼은 안 돼도 좀 더 올해도 잘할 수 있다 이런 의지를 좀 보여준 것 같아요. 뭐 어닝이 그리고 한 6,700억 되니까 퍼로 보면 한 18배. 그래서 세진 않은데 주가 흐름 보시면 주가가 사실 길게 봤을 때는 별로 재미는 없었어요. 거의 1년 동안 그냥 횡보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만약 갖고 계셔서 그냥 홀딩만 했다 그러면 배당 조금 들어온 거 말고는 별로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춘절이고 계절적인 뭐 성수기 어닝 관련해서는요. 그 계절적인 테마로도 춘절을 이제 앞두고 있기 때문에 손색이 없겠고 지금 1월 달에 중국인 뭐 방문자 보니까 월간 기준으로 했을 때 1월 달 기준으로는 최대라더라고요. 또 올해 1월 달에 50만 명 넘게 들어왔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좋습니다. 그리고 주식이 별로 안 돌아다녀요. 이게 합산해서 보니까 한 74%가 다 이제 최대 주주나 연기금 쪽, 장투하는 쪽이랑 물려 있고요. 잠겨 있고 외국인이 한 14% 갖고 있으니까 88%가 잠겨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움직이지만 않으면 거의 85%의 물량이 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5%. 수가 얼마 없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액면 분할도 했던 주식이긴 한데 그 15% 가지고 매매하는 거니까 시총이 큰다 해도 사실은 작은 종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렇죠. 이 종목은. 그렇죠. 그래서 상당히 좀 빠르게 오늘도 시세 보면 막 한 9% 올라가는데 그냥 쭉쭉쭉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고 목표가는 한 19만 원 나와 있어서 아직도 좀 이쪽으로는 한 몇만 원, 한 3만 원 정도 이상은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목표치라고 그러면. 네. 지금 이게 이니스프리라는 제품에 대해서 상당히 좀 증권가에서도 집중을 하고 레포트가 좀 많이 나왔길래 저는 사용하는 입장에서 좀 여러 가지 코멘트를 드리자면 사실 중저가 브랜드 같은 경우는 절반값 세일을 상당히 좀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네. 소비자 입장에서 사면서도 이렇게 해서 팔아서 남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 이 이니스프리라는 브랜드는 절반값 세일을 웬만해서는 잘 안 합니다. 네. 거의 한 해도 20%, 30% 프로모션을 거의 안 하는 데다가 한 뭐 다큐멘터리를 봤더니 특히나 중국 쪽에서 자연주의 성향으로 이 마케팅이 상당히 잘 되고 있다고 해요. 이런 제주도랑 또 부분들. 많이 연결하죠. 네네네. 뭐 제주도. 감귤 시리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부분과 함께 좀 맞물리면서 좀 주목을 받고 있고 실제로도 숫자로도 찍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어서 허 의원님의 선수 볼까요? 네, 4번 타자 유니더스입니다. 오늘 상한가 결국 들어갔나요? 네, 상한가로, 예, 상한가 마감되는데 지카 바이러스 관련해서는 뭐 명문 제약도 있고요. 어제 사실 명문하고 진원생명과학은 겁나게 만들어 놓고 끝났었어요, 사실은. 많이 빠졌어요. 두 회사가 진원하고 명문이 거의 4,200억 거래가 됐거든요. 둘이 합산해서. 합해서요? 네, 거래대금 1, 2등이었어요, 둘이가. 전자책 치고. 어제 장이 좀 이렇게 뭐 썩 좋았던 건 아닌데 그래도 뭐 이렇게 작은 종목들이 거래대금 1, 2등까지 올랐기 때문에 관심이 상당히 컸었던 종목이죠. 근데 오늘은 또 약간 드러났다 또 밀렸던 부분도 있고요. 그 유니더스 같은 코스닥에서도 거래가 어제 좀 많았었고 오늘도 뭐 상위권에 든 것 같습니다. 상한가까지 갈 정도인가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종가는 상한가로 나왔더라고요. 지금 국내에서는 뭐 7명 의심 환자 다 음성으로 나왔다는 재료가 나오면서 흔들릴 줄 알았더니 아우 꿋꿋하더라고요. 그거 나와도 그냥 쭉 가고 미국에서는 그 뭐 해외 갔다 온 사람하고 이제 뭐 이렇게 성관계 통해서 전염 사실이 확인되게 되면서 여기 아침부터 좀 핫하게 움직였던 것 같은데 상당히 좀 민감하게 움직인 종목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명문제약도 사실 모기 퇴치제 그거 하나 가지고 뭐 얼마나 매출이 뭐 하겠어요 기여를. 근데 워낙에 작다 보니까 종목이 시총이 뭐 1,000억도 안 되는 사이즈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뭐 예전 파로 움직이는 것처럼 가파르게 주가도 따라서 움직임이 같이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카 바이러스는 저희가 이번 주 들어서 좀 자주 짚어드리는데 전문가분들마다 상당히 좀 호불호가 엇갈리더라고요. 부장님의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 테마가 상당 기간 좀 오래 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옛날에 이제 뭐 에볼라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이거는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WTO에서 이번에 이제 WHO에서 비상사태를 선언했고 지금 우리나라도 보면은 법정 전염병으로 지정을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이게 이제 뭐 숲에 사는 모기 뭐 이라크에 이런 것들로만 했는데 오늘 지금 유니더스가 사실 안 흔들리고 상한가를 지킨 거는 이제 미국 보건당국의 얘기예요. 성관계를 통해서도 전염 사실이 확인된다. 네. 이런 얘기면 상당히 이게 복잡해질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테마가 상당히 좀 오래 갈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쪽에 매매를 테마주를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기술적인 매매가
가능할 할 수가 있겠다. 우리가 지금 구제역이라든 이런 거 한 2, 3일 반짝했다가 없어지고 이런 거하고는 일단 네. 좀 틀릴 것이다. 이렇게 좀. 올림픽으로 브라질인가? 네, 맞습니다. 거기서 리우 올림픽. 어제 나와서 하는 거 보니까 네. 거기도 여름에 하나요? 그럼 올림픽은? 올림픽은 여름이죠. 그죠. 그 정도 하계니까. 하계니까. 근데 그 정도 되면 네. 벌써 한 5, 6개월 남았는데 벌써부터 그렇게 이야기 나온다 그러면 이게 여행주라든지 물동량 관련해서도 약간 맞습니다. 영향을 네, 심리적으로는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몇몇 네, 국가에서는 실질적으로. 지금 네, 브라질 네. 방문에 대해서도 좀 자제하자 이런 네네. 조언을 좀 하기도 한다는데 저는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해요. 저희가 테마로만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 이 기업은 어떤가요? 좀 실적이라든지 이런 기업은 측면에서는 전혀 안 뜯어봤어요. 기업은 지금 보지도 않았어요. 예, 네. 진짜입니까? PBR, 당연히 PBR, 적자죠. 네, PBR 하나 보고 왔어요. PBR은 한 3배 수준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 봐서는 예, 시가총액이 500억짜리는 네. 다 적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장관님 덩치는 한마디로 정리를 해주시네요. 적자예요. 네. 그러면 적자는 적자인데 성장성 있을까요? 지금 지카 바이러스 외에 중국 쪽으로의 뭔가 수출을 협의 중이다. 네네. 1월 말에 네. 이런 조회 공시 답변도 받았는데요. 여기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한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저희가 이제 사실 제품을 많이 써보고 해서 이렇게 효과를 검증을 해보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기술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시장이 그쪽도 일단 인구수랑 비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 그런 것 전반적으로 거기는 14억 다 돼가니까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몇 프로만 구입을 해줘도 상당한 매출 기여도가 있을 거기 때문에 테마성으로 이것도 움직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차트를 길게 내려떨어 놓고 보니까 이게 사상 최고치더라고요. 중간에 증자 이런 거 없었던 거 보니까 네. 깨끗하더라고요. 자본금 변동 상황으로는 제가 파악한 거로는요. 그래서 네. 이 정도 사이즈의 지금 신고가면 좀 아까 전문가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월간으로 한번 켜보세요. 월간으로. 거의 연봉이나 월봉 켜보면 신고가더라고요. 사상 최고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또 좀 다르게 전개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종목은. 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그럼 다음으로 또 볼만한 선수 누가 있을까요, 전문가님? 네네, 뷰옥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헬스케어주들이 지금 다 잘 가지 않습니까? 인바디라든지, 뷰텍이라든지, 오스템 임플란트라든지, 디오라든지, 네네.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추세적으로 가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실적이 좋기 때문에 그래요. 실적이 계속적으로 좋아지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제 특히 뷰옥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엑스레이 디렉터, 병원 가시면 엑스레이 이거 찍잖아요. 그쵸, 흉부 그쵸. 사진. 네네. 그게 이제 대부분 지금 다 아날로그로 돼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디지털로 바꾸는 거예요. 이제 그거의 주력적인 기술을 이제 뷰옥스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는 국내 시장은 한 40% 정도 전환이 됐는데 글로벌 시장에서는 아직까지도 10%에서 네네네 10%에서 20% 정도뿐이 교환이 안 됐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시장이 무궁무진하게 8, 90%가 아직도 뷰옥스한테는 열려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올해도 마찬가지고 내년에도 보니까 30% 이상씩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또 이제 신장을 하는 그런 이제 실적 성장주로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분기별로 실적 체크만 해서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이런 흐름들이 나오면 이런 종목들은 계속적으로 추세적으로 갈 것이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오늘 좀 부진했던 선수 가운데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앞서서 부장님 전문가 삼성 SDS 약간 좀 코멘트 해주시죠. 네네, 요게 지금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골치 아픈데요. 이제 물려 계신 분들은 아마 그날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블록딜로 이제 매각한 거, 네. 그게 24만 원이거든요. 그 전날의 종가에서 7%를 할인해서 판 게 24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날 24만 원을 바로 이탈했다가 개파락을 해버린 상태에서 이제 이번 주 들어서 빵빵빵 맞아가지고 네, 지금 20만 원까지 와버린 거 아닙니까?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제가 볼 때는 좀 과도한 측면이 분명히 좀 있다 이렇게 보기는 하는데 이제 이 부분은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은 이제 삼성 지배구조 문제에 있어서 어쨌든 엔지니어링을 지금 살리겠다라는 확고한 의지를 표현하면서 지금 이거를 2.1% 판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아직도 이제 7.2% 정도는 남아 있어요. 근데 원래 얘가 지금 카드로 치면은 조카 역할 아닙니까? 삼성 SDS가. 나중에 전체적인 지배구조 문제를 갈 때 삼성 SDS 지분을 팔아가지고 세금도 내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캐시카우 역할을
할라 했는데 이제 엔진 진행 때문에 미리 팔아먹어 버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실망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왔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제가 볼 때는 뭐 20만 원을 지금 이탈하는 흐름으로 가는데 네. 20만 원 밑에서는 뭐 분할 매수도 가능하겠다 이런 흐름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슬슬 좀 사모아야 할 때로 판단을 하고 계신 것 같네요. 그러면 이쯤에서 MVP 뽑아보겠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선수 MVP로 꼽으셨나요? 네, 오늘은 아모레 G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MVP 아모레지가 차지했습니다. 9.9%, 10% 육박하는 상승 흐름 나타냈고요. 16만 1,000원에 오늘 종가 만들었습니다. 내일 경기도 좀 준비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힘듭니다, 요즘에. 네, 힘드시죠. 이제 유가가 지금 뭐 쓸데없이 이렇게 변동성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수요나 공급의 원리에 의해서 유가가 좀 움직여야 되는데 뭐 러시아하고 뭐 해가지고 오펙에서 감산 합의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에 33불까지 오르고 감산 합의 안 하겠다라고 오펙 쪽에서 또 부인을 하면은 또 30불 밑으로 떨어지고 지금 뭐 이런 상황이 저는 상당 기간 올해 상반기 내내 제가 볼 때는 25불에서 35불 박스권에서 이러한 이제 행보를 하지 않겠냐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유가가 25불에서 35불 정도면 코스피 지수로 제가 보는 거는 1850에서 1950이에요. 그 박스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먼저 공방할 때도 우리 시청자님들한테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유가 35불 오면 때리고 25불 떨어지면 사고 지금 SK 이노베이션 보면 정확하단 말이에요. 걔가 12만 원에서 14만 원 이 박스권이거든요. 정확하게 12만 원 오면 반등하고 14만 원 오면은 두드러 맞고 지금 그게 이제 유가 25불에서 35불 사이 코스피로 따지면 1850에서 1950 이제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매매를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절대 쫓아가서 사가지고는 수익 못 낸다는 얘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가 뭐 27불 밑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코스피가 1850 이렇게 오고 이렇게 하면 그런 데서 자기가 관심을 가지고 있던 종목들을 사는 거예요. 오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북한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나와가지고 급락이 나올 때 자기가 정말 좋아했는데 그동안에 못 샀던 종목들 그런 것들 장중 저점을 이용해가지고 아랫꼬리를 잡으면 바로 수익이 나거든요. 그리고 나서 또 이제 반등이 나오고 그런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좀 장이 어려우니까 그런 좀 섬세한 매매를 하는 전략을 가져가시는 거를 좀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군별로 위아래 상단 하단을 잡아서 여기에서의 좀 트레이딩 전략으로 보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또 내일 경기 준비하는데 참고가 될 만한 선수는 어떤 선수들 있을까요? 네, 내일장 크리노트리오는 3번 타자 한국콜마, 4번 타자 한미약품, 5번 타자 컴투스인데요. 뭐 전주하고 그렇게 뭐 많이 틀려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어쨌든 이거 화장품주들은 뭐 춘자를 앞두고요. 뭐 추세를 이어갈 수 있다고 보는데 저는 화장품주 중에서는 성장성적인 측면에서 한국콜마가 가장 앞으로 전망 유도하다. 이번에 이제 뭐 2공장까지 건설이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요. 제가 볼 때는 가장 성장성이 중국에서 강하게 나올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 한미약품은 뭐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제 계약금하고 마일스톤이 유입이 되면 이제 임상 기준에 따라서 진행이 되고 그 진행에 따라서 또 러닝 로열티가 들어오고 이런 것들이 선순환으로 계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다. 좀 이렇게 보고 있고요. 5번 타자 컴투스는 오늘 실적 발표가 나왔죠. 네네. 개장하기 전에 나왔더라고요. 네네네.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440억이었는데 477억. 뭐 잘 나왔습니다. 잘 나왔고. 지금 인더텍틱스도 지금 ARPU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다운로드 대비수에 비해서 일단은 게임을 하는 유저들은 상당히 많은 그런 매출을 기여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 부분들하고 뭐 한 10개 정도 추가적으로 또 올해 뭐 신규 게임들이 출시가 될 겁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한다면 지금은 뭐 좋은 매수의 자리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허 위원님은 좀 이 세 명의 선수 저희가 좀 얘기 나눠봤는데요. 어떤 선수 좀 관심 깊게 보고 계세요?
화장품 중에 한국 콜마가 좀 눈에 띄네요. 이게 제약주랑 좀 섞여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쪽이 좀 그나마 좀 나을 것 같고요. 게임주는 사실 좀 저도 게임을 좀 안 하고 네. 학생들이 하는 것도 저 출근할 때 사실 뭐 게임하고 계신 분들 보면 네. 야, 아침부터 저렇게 막 특히 뭐 슈팅 게임, 타격 게임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막 그 화면을 제가 좀 옆에서 보기만 해도 네. 저는 눈이 아프더라고요. 왜 아침에 이거를 저렇게 하고 계실까? 네네. 막 이렇게 막 엄청 몰입하셔가지고 그쵸, 하는데 그쵸. 저는 저 같은 사람은 좀 이해는 안 돼요, 사실은. 아침에 뭔가 좀 조용하게 좀 생각도 정리하고 이렇게 출근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네네. 어쨌든 그렇고요. 그게 이제 호불호가 다 있는 것인데 그런 면에서는 게임이라는 게 뭐 컨텐츠 업종 중에서 뭐 차기 성장 동력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생산성에 기여를 하나에 대해서는 좀 의문은 있어요. 그냥 큰 판에서 그래서 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섹터는 아닌데요. 어쨌든 뭐 좀 그렇고요. 오히려 이 세 개 중에서는 화장품이 나을 것 같아요. 시장 얘기 잠깐 해드리면 네. 시장은 아까 이제 전문가님 말씀해 주셨는데 그 최근에는 펀드 자금 들어오는 게 좀 어떻게 보면 가장 정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레벨까지 가면 네. 펀드로 좀 돈이 쑥 들어왔다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 네. 또 안 들어오거나 오히려 조금 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보는 게 약간 좀 더 보수적인 시각으로 좀 멀리서 시장에서 직접 안 보고 이제 인덱스 따라다니면서 매매하시는 분들이 네네. 지수 방향성을 좀 더 잘 알고 있지 않나 싶고요. 또 옵션 만기 닥치고 이제 금방 임박했기 때문에 네. 코스닥 쪽 뭐 중소형 개별주 이런 쪽 좀 더 낫지 않겠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나눠봤고요. 지금 앞서서 부장님이 전문가님께서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12만 원, 13만 원 박스권 트레이딩 얘기해 주셨던 바로 이 종목이 장 마감한 이후에 실적을 내놨습니다. 4분기 기준 먼저 말씀드립니다. SK이노베이션 4분기 영업이익이 3,073억 원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로는 좀 흑자 전환이고요. 한 해 동안의 성적표를 보시면 영업이익이 2조 가까이 나왔습니다. 1조 9,800억 원가량 기록하면서 컨센서스가 1조 8,450억 원 정도, 1조 8천대 예상이 됐었는데 약간은 좀 상회하는 수준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이와 함께 상사주들 좀 LG 상사가 실적을 좀 내놨는데요. 이 부분 함께 체크해드리면은 지금 지난해 영업이익이 816원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로는 좀 반토막 수준을 기록했다는 점 이 시간에 함께 좀 말씀드립니다. 오늘 상당히 좀 힘드셨죠? 저희가 여러 가지 좀 내일 경기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 정리해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남은 시간도 즐겁게 보내시고요. 내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